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담양이라는 곳에 신비로운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문과도 같아 사람들의 경외감을 자아냈습니다. 담양의 대나무 숲은 1000년을 넘게 자라나며 그 숨결 속에는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맑고 밝은 가을날 담양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은 소년 진수가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대나무 숲의 깊숙한 곳까지 가보고 싶었습니다. 진수가 숲을 걸어가고 있을 때 바람에 일렁이는 대나무 소리가 마치 미지의 멜로디처럼 들렸고 햇살이 나무 사이를 비추며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곳에서 진수는 평소 보지 못했던 은빛 대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대나무는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주위의 공간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진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대나무가 천천히 열리며 반짝이는 구슬로 가득 찬 호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부드러운 음악이 들려오고 환상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진수 앞에 펼쳐진 호수의 물결 위로 신비로운 존재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긴 백발을 가진 요정들이었는데 오색 비단으로 수놓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대나무 관악기와 현악기를 손에 들고 다같이 경쾌한 리듬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그중 가장 아름다운 요정은 진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여, 용감하게 이곳에 찾아온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대나무 숲의 수호 요정들로 오늘 밤 당신을 위한 연회를 열고자 합니다. 요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진수는 대나무 숲의 중심에서 매혹적인 연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요정들은 불빛 융단 위에서 진귀한 과일과 음식을 진수에게 내왔고 그들의 노래와 춤은 진수를 황홀함에 빠지게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잊은 진수는 그들과 함께 한밤중까지 연회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요정들은 진수에게 황금빛 새벽이 오기 전에 인간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숲에 갇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수는 요정들의 말에 이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대나무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대나무 숲을 비추는 순간 진수는 원래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담양의 전설을 전하며 그 신비로운 경험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는 대나무 숲을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담양은 여전히 평온한 마을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에는 신비로운 소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듯한 구루터기와 빽빽한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숲은 횡성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전설을 품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능소원을 이루어주는 소나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나무는 마을 한가운데 산등성이에 홀로 서 있었고 누구도 그 나무의 나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나무가 살아있는 한 횡성마을은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원나무는 특별한 날에만 소원을 들어주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매년 동짓달 밤 첫눈과 함께 이 소나무에 다가가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른이 될 때까지 마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그 호기심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 어린 소녀 희린이 있었습니다. 희린이는 늘 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소나무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오래된 전설을 너무나 사랑하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희린이의 가족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랜 질병을 앓고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걱정과 슬픔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희린이는 어린 마음에 이 슬픔을 이겨내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다가 그 소나무의 소원을 빌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동짓달 밤 첫눈이 내리던 밤이 되자 희린이는 자신이 바라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산등성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녀는 하얗게 변해가는 숲을 지나 마침내 소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는 눈꽃의 무게를 이기며 고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희린이는 두 손을 모아 나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희린이의 진심 어린 소원은 하늘에 걸려있는 별보다도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불었으나 소녀는 나무의 품에서 더욱 단단히 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억센 바람이 평온해지자 희린이는 더욱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나무가 속삭이듯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병상에 누워있던 기린의 아버지가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그는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듣고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린이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을 전체가 알게 되었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소나무에 대한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기린의 이야기는 횡성 지역에 널리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나무를 찾아와 각자의 소원을 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오랜 세월을 거쳐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담고 장엄하게 자라났습니다. 그 숲과 함께 횡성 사람들은 변함없는 소망을 품으며 살아갔고 그들의 삶 속에서 소원은 하나씩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나무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횡성의 신비로운 소나무는 그렇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특별한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옥천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신비스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이 마을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도깨비불로 유명했다. 그 불빛은 매년 음력 8월 보름밤에만 나타났고 산속 깊은 곳에서 춤을 추듯 사라졌다. 사람들은 이를 도깨비의 장난이라 하여 금기가 많았지만 모든 이가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옥천 마을에 민준이라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다. 신비한 이야기에 매료된 민준은 이 신비로운 불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꼭대기 산속에서 나타나는 이 불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금기라고 했지만 민준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로만 여겼다. 음력 8월 보름 민준은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났다. 달빛이 강하게 비추는 밤 그들은 산의 중턱까지 올라갔다. 옥천의 숲은 무성하고 소름 끼치는 위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호기심이 앞서 두려움을 잊게 만들었다. 산길을 헤치고 나아가던 중 그들은 갑자기 아주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춤을 추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불빛에 매료되어 있던 민준과 친구들은 이내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주변의 바람 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정막 속에서 울리는 북소리가 들렸다. 너무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갑자기 나타난 도깨비들이 북을 치며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다. 민준과 친구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몸이 얼어붙었지만 도깨비들은 그 아이들을 해치지 않았다. 도깨비 대장은 민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이곳까지 온 것은 용기가 필요했을 터 우리와 함께 춤을 추고 이 밤을 즐기려느냐. 민준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도깨비들의 친절한 눈빛을 보고 용기를 내어 함께 춤을 추기로 했다. 그 밤은 마법처럼 지나갔다. 도깨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꿈결 같았고 민준과 친구들은 한동안 그 순간을 잊지 않았다. 날이 새고 도깨비들은 조용히 사라졌다.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이날 밤에 일을 털어놓았다. 어르신들은 정말 도깨비와 함께 춤을 췄다고 하며 놀라워했지만 곧 그것이 옥천의 매력이란다라고 했다. 그 뒤로 옥천에서는 이 전설을 기억하고 매년 음력 8월 보름밤 도깨비를 기리며 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옥천의 도깨비불은 단순한 전설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용기와 우정을 상징하는 날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민준과 친구들은 그 이후로도 매년 그곳에 가서 잠시나마 그 마법 같은 밤을 떠올리곤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 동해안 작은 마을에는 어린 소년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민우로 그는 아버지와 함께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동해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로 이름났지만 그만큼 바다는 때로는 잔혹했고 변덕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나왔을 때 그만 강력한 폭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배가 거센 파도에 휩쓸려 조각난 뒤 민우는 아버지와 떨어져 떠내려가다가 의식을 잃고 맙니다. 눈을 떴을 때 민우는 자신이 전설로만 듣던 바닷속 용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궁전은 온갖 보석으로 반짝거렸고 그 안에는 커다란 용왕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용왕은 민우에게 말했다. 인간 소년아, 내가 우리 바다를 지켜보는 동안 나는 내 착한 행동을 지켜보았다. 너는 아버지를 도우며 마을 사람들과 정직하게 살았더구나. 그래서 너를 살려주기로 했다. 그 대신 나의 시련을 통과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민우는 잠시 고민했지만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찬성하였습니다. 용왕이 준비한 시련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깊고 위험한 해구를 지나가 상어의 왕관을 가져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화산 밑바닥에 숨겨진 신비한 진주를 찾아오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첫 번째 시련을 위해 해구로 향했습니다. 해구는 어두컴컴하고 무섭게 깊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해파리들과 작은 물고기들은 친절하게도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민우는 상어왕의 보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련에서도 민우는 바닷속 화산으로 가야 했는데 뜨거운 열기를 피하면서 바다의 작은 생명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토록 어려운 시련을 지나 민우는 진주를 손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우는 두려움과 동시에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본래보다 더 험난했지만 그는 이제 바닷속 생명들과 친구가 되어 있었고, 그들은 모두 민우를 도와주었습니다. 마침내 민우는 용왕 앞에 두 가지 보물을 모두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용왕은 미소와 함께 민우에게 말했다. 넌 정말로 용감하고 착한 소년이구나. 이제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민우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 소원은 제발 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왕은 감동하여 동해의 모든 생명들이 항상 조화를 이루고 마을이 풍요로워지도록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민우는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의 마을도 풍요롭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이야기는 동해안의 전설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